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과 혜택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혜택들을 모두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금과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놓치기 쉬운 혜택들,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챙겨가세요. 첫 번째,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주요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최대 33만 4,814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수행하는 일이 다릅니다. 첫째, 공공형 일자리. 일하는 시간은 주 2일에서 3일이며 월 30시간 내외로 일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지역 및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공공기관에서 간단한 사무보조, 환경정화, 지역사회 봉사, 복지시설 지원 등의 일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 청소나 도서관 책 정리, 복지관에서의 업무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일하는 시간은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월 60시간에서 120시간 이내로 일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돌봄 서비스, 안전지킴이, 상담 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지역 사회에서의 안전관리,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셋째, 시장형 일자리. 일하는 시간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며 근로시간과 급여는 일반적인 시장형 일자리와 유사합니다. 주로 하는 일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일자리로 소규모 사업 운영, 공동작업장 운영, 상점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카페 운영, 지역 특산품 판매, 수공예품 제작 및 판매 등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도와주며 필요한 서류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노인복지관. 지역별 노인복지관에서도 다양한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함께 신청 절차를 지원하며 관심 있는 분야의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복지 관련 웹사이트나 노인복지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며 각 기관에서는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후에는 면접이나 상담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과 혜택.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6%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자가주거인가, 임대주거인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이와는 무관하게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전세 또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경우 월 최대 약 3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주택 거주자인 경우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게는 주택의 개보수 시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노후 정도와 개보수 필요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주택의 상태에 따라 구조 개선, 설비 보수, 단열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유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심사 및 지급은 신청이 되면 소득과 주거 상태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승인되면 주거급여는 매월 정해진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매년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갱신되며 소득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 주거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경우, 즉 이사나 주택 개보수 등이 있을 땐 주거급여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6%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를 통해 임대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2024년 8월 기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치매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신청 자격. 연령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노인들이 대상이 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들이 우선 지원됩니다. 대상자 기준으로는 혼자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치매나 만성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해당됩니다. 둘째, 제공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와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도와줍니다. 외출 지원 프로그램으로 병원 방문, 복지시설 이용, 장보기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식사 지원은 식사를 준비하거나 도시락 등을 제공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도와줍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 안부 확인 서비스로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말벗 서비스는 정서적인 안정과孤独감 해소를 위해 말벗이 되어주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합니다. 정신건강관리 지원은 우울증, 치매 등의 예방을 위해 상담이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셋째, 서비스 제공 방법. 주기적으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주당 일정 시간 동안 제공되며 노인의 필요와 상태에 따라 조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복지 지원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복지관,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넷째, 신청 방법.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이며 노인복지관 또는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상담 신청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 또는 복지기관에 제출합니다. 상담 및 평가는 전문 상담사가 노인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제공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배정받고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관련 서류, 건강상태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유의사항. 노인의 건강 상태나 상황이 변할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서비스의 적절성을 확인하며 필요시 조정됩니다. 여섯째, 기타 정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며 일부 추가 서비스나 연계 서비스의 경우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도중 다른 지원을 받게 되거나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건강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2024년 8월 기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은 각각 다른 지원 방식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노후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소득이 매우 낮아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 기준으로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의 경우 약 66만원, 4인 가구의 경우 약 198만원이 기준입니다. 둘째, 재산 기준. 소득 외에도 가구의 재산이 즉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별로 상이합니다. 셋째, 부양 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되지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체류자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생계급여. 혜택 내용은 가구의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는 월 약 66만 원, 4인 가구는 월 약 198만 원이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로 지원됩니다. 둘째, 주거급여. 임차 가구는 임대료 지원, 자가 가구는 주택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급 금액은 대도시 기준으로 월 최대 약 3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는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주택계 보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셋째, 의료급여. 혜택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의료비가 국가에서 부담됩니다. 지원 범위는 입원, 외래진료, 약제비, 수술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넷째, 교육급여. 혜택 내용은 학생에게 학비,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학생의 학년과 필요에 따라 다르며 중고등학생에게는 학교 운영 지원비와 교복비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섯째, 기타 혜택으로는 무료급식, 의복지원, 난방비 지원 등 추가적인 생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항목은 공공요금 감면 혜택들이며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등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 추가되는 혜택으로는 장제급여로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장소.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제출 서류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부양 의무자의 소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신청 후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심사하여 지원 자격이 결정되며 지원이 승인되면 혜택이 매월 지급됩니다. 유의사항은 수급 자격이 있는 동안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자격을 재확인하며 부정수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여섯 번째, 건강보험료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혜택은 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들이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요양원 입소나 주간보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만 65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전기, 가스요금 할인.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일정 비율 할인해주는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 노인이 해당되며 신청 방법은 각 전기 및 가스 회사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문화누리카드. 문화, 여가,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니어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혜택은 영화 관람, 공연 관람, 도서 구입, 여행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시니어.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열 번째,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혜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 신청 방법은 공공주택관리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1번째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혜택은 상담 및 교육, 관련 정보 제공, 심리 지원 등을 통해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50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2번째 독거노인 및 취약노인 보호사업. 독거노인과 취약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혜택은 응급 알림 서비스, 주기적인 방문 및 전화 안부 확인,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은 독거노인 및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며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3번째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혜택으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난방비를 보조하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 계층이며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4번째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혜택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운동 프로그램, 건강교육 등을 통해 노인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며 신청 방법은 지역보건소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5번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노인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전자바우처를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혜택은 바우처를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 가사 간병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에 맞는 노인 가구들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6번째 교통비 할인 및 무료 이용. 시니어들을 위한 대중교통 할인 및 무료 이용 혜택입니다. 혜택은 만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지하철,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노인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사용합니다. 17번째 의료비 감면 혜택.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감면 혜택입니다. 혜택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특정 항목 의료비 감면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며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및 해당 병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면 이렇게 2024년 8월 기준으로 시니어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혜택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잘 챙겨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